안녕하세요.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는 키튼입니다. 오늘이 스위스 여행 2일차고요. 어제 한 140km 정도 인터라켄이랑 베른 호수 주변을 탔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스위스의 유명한 마터호른, 그리고 그 마터호른에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제르마트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왔고요. 원래 제가 있는 이너컬천에서 제르마트는 차 타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산길을 달리면 됩니다. 그런데 전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 산길이 아직 눈으로 막혀 있어서 그쪽 산길로는 못 가고요. 스위스에는 특이하게 차를 바로 타고 이제 들어가는 기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칸털스테그라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좀 둘러서 갈 예정이에요. 기차를 해서 타고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. 만약에 거기서도 기차를 안 탄다 그러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. 그거는 좀 상당히 엄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죠. 여기가 이제 칸털스테그에서 기차를 탑승하는 곳이고요. 기차 가격은 27 스위스 프랑인데 왕복하면 54니까 한국 돈으로 한 6만원 정도 나오니까 결코 싸진 않죠. 근데 요 터널을 이용을 안 하면 너무 들어가야 되고, 북쪽에 있는 인터라켄이나 툰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면, 그 차로 가야 되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거예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물 기차 같은 곳에 실제로 자기가 차를 몰아서 올라가는 구조고요. 여기 터널 이름은 로체스버그 트레인 터널, 기차 터널이라고 하고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로,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소요 시간도 대략 킬로미터당 1분으로 해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.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경험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게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. 다만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 대부분은 이렇게 시커먼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요. 주변에 보면 안전장치가 없죠. 그냥 차 있고 이렇게 화물칸이라서 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. 계속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. 그래서 보니까 폐소 공포증, 클러스터포비아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문이 있던데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오면 고펜슈타인 역이라는 곳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도착했다고 다가 아니고요. 다시 여기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몰고 제르마트 셔틀 트레인이 출발하는 타시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. 여기가 타시인데 마터호른 터미널이라고 보이죠. 그래서 이 타시를 와야 되는 이유가 제르마트에는 일반적인 차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제가 전기차를 지금 렌트를 했는데 전기차를 빌린 이유가 혹시 제르마트에 전기차를 몰고 갈 수 있을까? 라고 싶어서 갔는데, 제르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는 일반적인 전기차는 너무 크고요. 마치 골프장에나 있을 법한 아주 조그마한 카트 같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녀요. 그리고 그 차가 아니면 엄청 돌아다니기 힘들 만큼 골목이 많이 좁거든요. 그래서 전부 다 요 타시 터미널에 차를 세우고 제르마트 셔틀로 제르마트로 이동합니다. 여기가 마터호른을 올라가려면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하는 그 제르마트 마을이고요. 여기도 스위스 마을답게 도시 풍광이 아주 예쁩니다. 그냥 별 할 일 없이 이렇게 날씨만 좋으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될 정도로 그냥 천천히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죠. 스위스 렌트랑 물가랑 이런 게 워낙 비싸서 그런데 여기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
여름에 한번 큰 마음 먹고 와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저는 유럽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하기가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터홀은 케이블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제르마트 좀 걷고 약간 그 디저트하고 커피로 당 충전도 조금 하고, 마터홀은 케이블카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매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편한데 글래시어 파라다이스라는 빙하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르마트부터 시작해서 총 2번을 갈아타야 됩니다. 그래서 총 3개의 다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셈인데요. 요 첫 번째 제르마트에서 바로 출발하는 케이블카는 이렇게 케이블카를 안 타고 밑에 보면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시간이 넉넉하면 트레킹을 하면서 첫 번째 케이블카 스테이션까지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전 시간도 없고 왕복으로 전체 케이블카를 다 예약을 해서 바로 이렇게 쭉쭉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요. 좀만 올라가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저렇게 눈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3번째 케이블카인 것 같은데, 제가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아직도 제설 작업, 스키장 오픈 준비하면서 제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. 이날이 올라갈 때는 안개가 구름이 좀 껴서 이게 잘 안 보였는데, 오히려 좀 이따가 보여드릴 내려올 때 경치가 구름도 개고 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위에 있는 케이블카 스테이션에 도착한 거고요. 글래시어 파라다이스, 빙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케이블카 가격에 조금만 더 지불을 하면 이렇게 그 빙하를 깎아서 만든 얼음 터널이랑 조각상이 있는 곳을 구경할 수 있더라고요.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는데 그래도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 신선하고 좀 재밌었고, 이 스테이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보시면 3883m라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스테이션이라고 적어놨어요. 여기 말고 대표적으로 유럽 본토에 있는 케이블카 스테이션 중 높은 데가 그 몽블랑이 올라가는 데인데 거기보다 41m인가 아주 살짝 높더라고요. 그래서 뭐 1등은 몽블랑이 아니고 여기가 가장 높다 라고 할 수 있고, 케이블카 스테이션 안에는 요만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경치는 아주 끝내줍니다. 창밖으로 이렇게 눈이랑 마터오른 봉우리 비스무리하게 보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, 산 꼭대기의 관광지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살인적이에요. 그래서 저는 커피하고 이렇게 풀떼기 샐러드만 먹고 나왔고요. 그렇게 해서 오늘 보는 관광은 다 끝이 나고, 이게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저기 마터오른도 보이고 풍광이 좀 구름이랑 어울려져서 상당히 괜찮죠. 확실히 스위스는 이 맛에 오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2번째 날 스위스 여행도 대충 다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남은 거는 왔던 길 그대로 해서 다시 그 자동차 기차 타고 이너컬천으로 복귀해서 간단하게 밥 먹고 쉬었다가 내일 이제 여행하면 됩니다. 내일도 그냥 이번에는 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쉬엄쉬엄 하면서 근처에 메이링겐이랑 아레스슐루이츠라는 그 절벽 협곡 길이 있어요. 거기만 좀 걸어 다니면서 뭐 책 좀 읽고 다이어리 쓰고 이렇게 천천히 보낼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